첫 번째로는 문자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셨고요. 매수가는 25,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시네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될지 지금 정리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이렇게 함께 주셨는데 우선 1월 10일부터 쭉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0.68% 올라오면서 종가는 22,050원짜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수익권이십니다, 시청자님. 그런데 지금의 고민이 이해가 되는 게 이렇게 쭉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슬슬 조정의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지금 수익 챙기고 계신데 네. 어떻게 해야지 수익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 중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오늘도 봤다시피 트럼프로 전형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이었어요. 그에 따라서 환율도 좀 하락했는데 그 환율이 하락한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어느 정도 방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원전이나 아니면은 이제 조선 이런 쪽으로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자면은 전형적으로 이제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서부터 최고가를 상승을 하고 난 뒤에 보자면은 25,000원 선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0원 선에서 25,000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이제 과거로 보자면은 이제 작년 11월쯤에서는 조정을 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우상향으로 다시 한번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테마성으로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일부 테마성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원전 소형 모듈, 그러니까 SMR하고 대형 원전으로 이제 다 총괄을 할 수 있는 기업도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 중에서는 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번에 뭐 한국 남부발전하고 미국 가스터빈의 시장 진출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흐름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 웨스팅하우스 분쟁도 이제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제가 원전을 바라보는 시점은 이전에 조선에 대한 랠리 아니면 방산 이후에 또 원전에 대한 랠리가 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해서 꼭 단기적으로 봐도는 괜찮긴 하지만 저는 중기적으로 좀 더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미국도 사실 원전과 같은 좀 싼 에너지도, 그러니까 제조업을 조금 더 성장을 시키려면 원전같이 좀 더 싼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제조업 하면은 사실상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지금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게 일어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국하고는 좀 멀어지고 싶다 이런 측면일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전같이 싼 에너지 비율을 조금 더 많이 찾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트럼프 정책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최대 수혜주가 그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도 그렇게까지 나쁜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없는 게 사실 이전에 21년부터 보자면은 8천억 가량에서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애뉴얼로 봤을 때도 추정치에서 에스티메이트에서는 9,800으로 소폭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잠시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그다지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지금 영업이익단에서는 컨센서스에서는 직전 연도보다는 약간 소폭 낮게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출액이 좀 더 줄어든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모멘텀이 좋은 종목군으로 편성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좀 중기적으로 봤으면 하는 마음도 굉장히 크고 있어요. 그래서 25,000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비중 10%면은 비중 조절도 잘 하셨고 지금 수익 구간이시긴 하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3,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 만약에 이번에 나는 좀 더 끌고 가고 싶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크다 하시면 25,000원 직전 고점에 닿았을 때 다시 한번 또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더 끌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트럼프 정책 관련해서 이 원전 쪽에 기대감을 더 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짧게 본다면 1차 목표가로는 23,000원 드리고요. 또 25,000원 이 부근에 다가오게 된다면 저희 한 번 더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까지 전부 가능하시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번호들로 빠르게 연락 한 통만 보내주세요.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주셨고요. 매수가는 28,800원, 보유 비중 20%십니다. 언제 탈출할 수 있을까요? 하고 고민스럽게 저희에게 이 종목 보내주셨는데요. 제주 반도체 어제 상한가 썼죠. 오늘도 이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1.5% 올랐고요. 종가는 12,89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 보니까 적어도 반년 이상 이 종목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중국 정부의 스마트폰 보조금이라는 하나의 재료도 좀 뜬 것 같은데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 탈출 가능하실까요? 저는 이제 제주 반도체 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눌렸었잖아요. 네. 뭐 이전으로 봤을 때도 작년에 9월 달쯤에 봤을 때 엔비디아 AI 칩 사우디에 대한 수출 기대감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보자면은 이제 중국과 관련됐어요.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슈가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이제 스마트폰 구입 시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좀 수혜로 좀 부각을 받았었는데, 사실 이제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트럼프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중국과 연관된 기업들, 그리고 이제 미국한테 우리가 이제 수주나 아니면 조선처럼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쪽으로도 이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에 봤을 때 중국 경기 부양책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뒤로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경기 부양책 1차, 2차를 하고 난 뒤에 또 다른 거를 또 이제 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소비를 많이 해야지 이렇게 경제가 계속 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소비를 좀 촉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에 따라서 이제 소비를 이제 촉진시키기 위해서 스마트폰 이제 보조금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그런 위기를,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그런 경기에 대한 위기가 이제 올해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스마트폰 점유율도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보조금을 이제 넣는다. 이러니까 이제 제주 반도체가 조금씩 올라온 거죠. 그래서 뭐 저용량, 그리고 저전력,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제품으로 계속해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제주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되게 강력하지만 이제 개별적인 호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이제 제주 반도체 나쁘지는 않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저점을 찍고서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그림이긴 합니다. 여기서도 갈매기가 한 마리 나왔었죠. 갈매기가 한 마리 나왔었는데, 중요한 거는 개별적인 호재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으로 가봤을 때 우리가 갈매기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고점을 찍고 나서 목표가를 다 했을 때 갈매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갈매기가 나와준다면은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기업 분석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자면 이 종목 자체로 봤을 때는 물론 영업이익단에서는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제주 반도체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크게 할 수 있는 영위보다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영위로 우리가 영업이익을 좀 늘렸다라기보다는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흑자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더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BPS로 보자면은 4,600원입니다. PBR은 2.9배예요. 근데 지금 4,600원이 1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28,000원은 소폭 조금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보유하신 지는 꽤 많이 되셨을 거예요.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고, 뭐 주가가 안 가는데 우리 시청자님 탓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오늘은 이제 음봉으로 마무리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매물이 조금씩 나와주긴 했는데, 저는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으시다면은 추가 매수를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 눌렸을 때 12,3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좀 더 진행해 주셔도 나쁘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제주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개별적인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저점을 닫고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 주신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평단가보다 약간 낮은 이제 28,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아까 잘못 말했습니다. 12,3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8,800원보다 약간 낮은 27,000원에서 600원 사이에서 매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상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저점 보고 조금씩 주가는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꽤나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혹시나 여력이 되신다면 추가 매수도 한 번쯤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2,3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로 단가 한번 낮춰보시고요. 저희가 목표가는 26,600원, 27,000원 이 지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여전히 실시간 상담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빠르게 전화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상담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로 내 종목에 대한 고민거리들도 해결하시고 상품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한 통 받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명신산업 주셨고요. 매수가는 19,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시네요.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저희에게 연락 주셨는데 오늘로 2거래일째 우선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0.18% 밀려나면서 종가는 11,11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를 봤을 때 이 종목도 역시나 꽤나 오랜 기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이제는 저점 보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안고 저희 찾아주셨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단가 낮춰보는 거 어떨까요? 지금 자리는 조금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네. 자리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뭐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명신산업 꽤나 가슴이 아픈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눌리고 안 좋은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이 테슬라와 조금씩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테슬라와 밀접한 관계로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뭐 IRA 폐지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 발언의 이슈에 따라서 뭐 이런 전기차 관련해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이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왔던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캐즘을 극복하냐 못하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전기차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겠지만 자동차 부품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좀 이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도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IRA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뭐 현대차, 기아 뭐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아가 아침에는 좀 올라와 줬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기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릴 거긴 하겠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IRA를 어느 정도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현대 같은 경우에서도 못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명신산업을 이제 개별적으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기업 분석도 볼 때도 영업이익단에서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명신산업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1,600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2,000억이었다가 1,685억으로 나와주고 있다면은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매출액은 1조 6천억 이 정도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많이 지지부진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한다기보다는 좀 더 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하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자동차 부품을 따로 보자면은 괜찮긴 하지만 전기차가 엮여 있다 이러면은 그나마 테슬라랑 엮여 있기 때문에 선방은 하겠다만 지금 시점보다는 좀 더 지켜보고 난 뒤에 만약에 이 종목 자체가 1,600원 선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거기서는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00원 선에서 이제 닿으면은 거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눌림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1,600원 부근부터 비중 더 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테슬라와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할 만한 지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 언제쯤 내 종목이 올라올까 하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천천히 이 종목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실시간 상담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문자나 또 유튜브 채팅 주실 때에는 내 종목에 대한 궁금한 지점도 함께 보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주셨고요. 매수가는 132,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5%라고 주셨습니다. 궁금한 것도 함께 해주셨네요. 물 타고 물 타서 13만 원 만들었는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셨는데 지금 그래도 단가를 꽤나 낮춘 게 13만 원 선이신 것 같고요. 하필 또 오늘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다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 임기가 시작됐고 당분간은 2차 전지 분위기를 더 봐봐야겠다 이런 생각 들기는 하는데요. 오늘 LNF 종가는 88,000원입니다. 전문가님, 아직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까지 꽤 벌어져 있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해봐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매수하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2025년단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는 아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2차 전지가 많이 빠졌고 정책적인 이슈가 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4분기 실적을 좀 보고 그때 이제 뭔가 제스처를 취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테슬라하고 좀 더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 양극재나 LFP 쪽으로는 이제 LNF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LNF가 이제 2022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2,600억으로 흑자였거든요. 업황부진에 따라서 지금 마이너스 2,200억 되고 지금은 애뉴얼 추정치에서도 4,600억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업황에 대한 부진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뭐 2차 전지단에서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는 것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500개 기업이 있으면은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 꽤나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봤을 때도 좀 우리가 힘들 수도 있는 이유로 보자면 사실상 뭐 전기차에 대한 캐즘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정책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은 주가에 반응이 하겠죠. 근데 제가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뭐겠습니까? 그 업황에 대한 미래 전망성입니다. 네. 전기차 보면은 뭐 이름만 들으면은 미래에 대한 전망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요가 많아지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좋죠. 하지만 저는 아직은 멀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캐즘 구간이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렇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이 테슬라와 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보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극재나 그리고 LFP 쪽으로 본다면은 LNF가 조금 이제 좀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 좋게 이제 저점을 좀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거 들었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뭐 계속 물을 타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물을 안 타시고 관망하셔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컨센서스에서는 마이너스 4,600억으로 찍히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4분기 실적 그런 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까지 이번 연도까지 찍혀준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LNF 같은 경우에서도 13만 2천 원 부근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셨었는데 저는 이왕 지금 좀 기다리신 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지금 이 구간에서 11만 8천 원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전에 10월 11월 봤을 때도 이 부분에서도 11만 8천 원까지는 올라와 줬었거든요. 그래서 7만 6천 원까지 빠졌다가 만약에 이제 실적에 대한
대한 개선 기대감 그런 것도 나오고 나서 트럼프에 대해서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보조금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IRA에 대해서 맞출 건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면은 그때 봐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12만 8천 원 부근에서 올라올 수 있을 때 난 답답하다 정리하고 싶다 하시면 일부 비중 축소도 되겠지만 저는 이왕 기다리신 거 시간이 약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까지는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기다렸으면 좋겠다. 아까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캐즘 극복이 지금 상황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비중을 싣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 그대로 홀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11만 8천 원 목표가 한번 봐보고 기왕 이렇게 끌게 된 거 조금 더 끌어서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까지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 받아볼게요. 카니님 반갑습니다. 오늘 궁금하신 종목은 태광 주셨고요. 매수가는 21,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5%십니다. 강제 중장기로 오랫동안 기다려서 수익 보고 있는데 지금 팔 때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갈까요? 이렇게 주셨는데 이 태광 오늘 장중에 23,800원 선도 터치를 했었네요. 저희 장 막판 들어서는 약간 반납하면서 10.64% 오른 23,400원이 종가고요. 카니님 드디어 수익권에 도달하셨네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우리 보시면 정말 강제적으로 오랫동안 끌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네.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렇게 된 김에 조금 더 끌어서 수익 최대한 노려볼까요? 아니면 정리할까요? 저는 좀 더 끌어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 중 하나가 S&T 에너지라는 종목군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S&T 에너지를 제시를 해드렸었고 굉장히 잘 갔어요. 우상향으로 잘 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전에 작년 11월 달에 말씀드렸던 게 트럼프를 관통하는 종목군들로 한번 편성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중 대장이 S&T 에너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태광이라는 종목도 나쁘진 않거든요. 태광이라는 종목 자체를 봤을 때도 조선기자재 그리고 피팅 그리고 원자력 발전으로도 이제 연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태광 자체 보자면은 이제 배관자재 그리고 관이음 세류나 아니면은 이제 조선소 건설업체 화학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그 배관 산업 분야에서도 국내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제 납품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도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엮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배관자재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건설 쪽에 건설업체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에 따라서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태광이라는 종목이 트럼프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또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용 이제 피팅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기도 하고 이에 따라서 태광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태광이라는 종목이 이번 연도에 이제 2024년 1월 그리고 5월을 기준으로 이제 저가를 찍었다가 그에 반면에 이제 23,8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21,000원입니다. 매수 아주 잘하셨습니다. 기업 분석을 봤을 때도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기업 분석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안정적인 종목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BPS가 21,000원 부근이잖아요. 컨센서스로 봤을 때는 21,700원 부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BR 측면에서 봤을 때는 0.9배예요. 자, 그러면은 2024년 애니얼로 가봅시다. 2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BPS 대비 PBR은 0.7배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이 종목을 고르신 것 자체가 굉장히 잘 고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보율과 부채 비율 측면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채 비율이 8%입니다. 하지만 돈 같은 경우에서 유보율은 3,900%예요. 재무제표 가서 안정성 지표 보실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정성 지표가 이렇게 나오면 그에 대해서 주가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광이라는 종목이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유동 비율이 지금 스탠다드 200%를 넘어서서 800%에 가고 있다. 이것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800%를 넘어서서 2023년 연간으로 봤을 때도
물론 중간에 2번 정도 눌렸긴 하지만 그거를 극복하면서 1000%에 이제 도달을 하고 있다,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안정성 지표도 굉장히 튼튼하고 이 태강이라는 자체, 그러니까 안정성 지표 봤을 때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유보율 측면에서 봤을 때 3,900에 부채 비율이 8%라는 거는 이 종목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피팅 관련해서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원자력 관련해서라고 본다면은 사실 트럼프가 말이 나올 때마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트럼프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인 거죠. 그런 다음에 기업 분석 봤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BPS가 21,768원. 게다가 PBR이 0.9배입니다. 저는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이 저평가면 저평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뭐 나는 이제 이미 수익 구간이니까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도 저는 한 25,000원, 그러니까 지금 수익을 한번 보셔도 됩니다. 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도 되긴 하지만 저는 24,500원에서 25,000원까지는 또 봐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BPS 대비 PBR도 저평가되고 있는 이 종목군 그리고 시대에 맞게 트럼프 시대를 관통하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본다면 태강이라는 종목이 아주 기대가 되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니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수익 실현해봐도 좋겠지만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조금 더 끌어보시는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말씀 주셨고요. 종목 너무나도 잘 골랐다고 설명 주셨거든요. 목표가 저희가 24,500원에서 2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만 되신다면 한 번 더 끌면서 수익 최대한 많이 챙겨보세요.